SCP 재단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걸까? 수천 개가 넘는 SCP들의 격리 및 관리부터 다양한 연구 및 실험을 매일같이 진행하는 재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끔은 격리나 실험을 위해 SCP가 있는 근처의 땅을 모조리 구입하기도 하는 등 엄청난 큰 돈을 딱히 고민 없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전 세계의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데다 직원부터 연구원 그리고 박사들까지 엘리트들만 고르고 골라서 뽑았을 테니 직원 월급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딱히 돈이 될 만한 활동을 하는 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재단이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는 걸까? 모두들 한 번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딱 이 궁금증을 해결해줄 SCP가 한 재단 요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단의 자본이 마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막 3년차가 된 재단연구원 지씨. 시키는 일만 해도 바쁠 말단 연구원이지만 그에게는 요즘 심각한 고민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급하게 진행해야 할 실험이 작은 문제로 하염없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 빠른 승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진행해 성과를 내야 하는 실험이지만 설상가상 얼마 전 담당 박사를 통해 근무 중인 제17기지 자체의 자금이 부족해서 실험을 완전히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좌절스러운 이야기까지 전해 들은 상황. 결국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위험한 계획 하나를 세우게 되었으니 바로 재단의 자금 보유 상황을 추적하는 것. 이상하게 19기지에는 돈이 넘쳐나서 실험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17기지는 왜 이런 거야? 라며 흘리듯 말했던 박사의 불평에서 어쩌면 17기지 박사들이 모르고 있는 돈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랍니다. 게다가 만약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었듯 재단의 돈줄이 재단이 가진 위장기업이나 다양한 국가나 개인으로 받는 후원금이 전부라면 위장기업 특성상 회사 규모가 너무 커지면 적대단체에 눈에 띌 수 있으니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테고 국가나 개인에게 지원받는 것은 언제든 재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길 수 있는 돈줄인 것인데 이 정도의 대규모 기지를 수백 개 운영 중인 재단이라면 안정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단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추적 결과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자금 부족으로 실험이 하나둘 연기되다 어느 날 월급도 못 받는 상황까지 가느니 직장을 옮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지호원은 즉시 자신의 권한이 허락하는 내에서 재단의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니 가장 먼저 회계과에 근무 중인 동기를 통해 재단 은행 계좌를 알아낸 그는 즉시 해당 은행 직원 한 명을 수소문해 재단에서 배운 특유의 설득 방법을 이용해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예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수입은 재단의 위장회사가 보내온 것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는 듯 보였지만 문제는 위장회사로 돈을 보낸 사람들의 목록. 몇몇은 각 나라의 정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것을 제외한 약 80% 이상이 단 하나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보내온 것이었답니다. 네, 과거부터 돈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며 고객 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보안을 자랑해 각종 돈 세탁 및 비자금 저장 수단으로 유명한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말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해당 계좌가 가진 변칙성인데 1달러를 빼가든 200만 달러를 빼가든 항상 4만 달러가 유지된다는 것. 그야말로 돈이 무제한으로 나오는 지원이 찾던 빵빵한 돈줄이었는데요. 다만 거래 내역이 몇몇 기지에만 몰려있는 것으로 보아 재단 내에서도 이 계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으로 보였고 지호원은 즉시 이 계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공식적인 타오미엘급 SCP로 지정할 것을 담당 박사에게 요청한답니다. 그런데 돈이 무제한으로 나오는 계좌라니 독단적인 행동이긴 했지만 재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았다는 생각에 특급 승진, 아니 최소한 밀린 실험이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지호원. 하지만 얼마 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기지 감독관이 직접 보낸 메일 하나였는데요. 메일에는 SCP 지정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계좌의 비밀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라는 단호하고도 위협적인 경고가 적혀 있었답니다. 네, 메일의 내용대로라면 이 계좌는 돈이 무한대로 나오는 변칙성 따위를 가진 것이 아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픈 후원자들을 위해 재단이 은행과의 뒷거래를 통해 만들어낸 특수 계좌였던 것으로 그저 후원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했던 것뿐이었는데요. 돈이 무한대로 나오는 변칙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나름 능력도 인정받고 실험 자금도 지원받으면서 이번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답니다. 하지만 이 계좌에 얽힌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기지감독관이 지호원에게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그는 O5 중 한 명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에는 정황상 스위스 계좌의 암호명으로 보이는 고요첼로 교향악단이 발각되었으니 재배치를 요청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산고 자체를 목표 시장인 아르헨티나로 옮기자는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특수계좌를 만든 목적이 후원자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단이 직접 생산해 판매까지 진행 중인 비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즉 재단이 마르지 않는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돈이 무한대로 나오는 변칙성을 가진 은행 계좌도 아니고 넘치는 후원금 때문도 아닌 이 비밀 사업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금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또한 무려 기지감독관부터 O5 등 재단의 최상층부만 사업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점, 사업의 존재는 물론 벌어들인 수입 자체를 어떻게든 숨기려 한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보아 어쩌면 이 사업은 범죄와 관련된 검은 돈을 버는 사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진실은 그들밖에 모르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재단의 돈이 마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재단이 진행 중인 비밀 사업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것이 진짜 검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아무리 세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